독일은 1차선이 웬만하면 다 비워져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번에 출장 때도 느꼈지만 제가 막 230, 40, 50, 60 막 올라갈 때 보니까 앞에 저 멀리 차가 있거든요. 얼핏 봐도 500m, 600m 훨씬 앞인데도 네. 제가 뒤에서 오는 걸 보고는 슉 다 빠져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네. 독일은 그만큼 법규가 굉장히 셉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월을 하다 걸리게 되면은 16만 원이거든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네요. 네, 그런 법을 굉장히 잘 지키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렁뚱땅 경제사,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산업의 경제 이야기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몇 가지 달려보셨어요? 자, 오늘 독일 아우토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뭐 속도 제한이 없기로 유명한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없나? 아니면 뭐 일정 구간만 없나? 뭐 정말 과속 딱지도 안 되나?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독일 출신 기자가 좀 해줄 겁니다. 자, 독일 출신 기자 류종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텐타. 독일 네. 살다 왔잖아요. 독일, 네, 제가 일주일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오래 있다 왔어요. 아우토반 진짜 달렸어요? 아우토반 많이 달려봤죠. 아, 네, 제가 몇 번 달려봤는데 네. 역대 최고 기록은 시속 280까지 밟아봤고요. 거기서는 합법이죠. 합법이에요. 아우토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해졌던 게 뭐냐면 네. 옛날에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 광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 차가 포르쉐 911을 따던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에이. 그 있어요. 광고가 있는데 광고죠? 그거? 광고예요. 광고. 현대차에서 만든 광고인데 그 광고를 보면은 아우토반 하고 딱 나와요. 한글로 아우토반. 아우토반. 밑에 설명이 무제한 고속도로,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토반이라고 하면은 시속 몇 킬로까지 하는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아우토가 자동차, 네. 반이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길, 도로란 뜻인데 예. 독일에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부르죠. 네. 실제로 무제한 구간이 전부 다 무제한인 건 아니고요. 네. 일부 구간은 속도 제한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일부를 제한한다고요? 일부 제한. 네, 일부 구간은 속도를 제한을 해요. 보통은 일부를 제한 안 한다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일부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프리다. 네, 아. 일부만 제한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약 70% 정도 됩니다. 진짜 30%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 프리네.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달리면 돼요?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밟고 싶은 대로 밟고 가다 보면 네. 앞에 차 있으면 비켜줘요. 오. 내가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차가 쟤 심상치 않은데 하고 옆 차선으로 옮겨줍니다. 네. 단 1차선에서만. 1차선에서만. 그래서 제가 1차선에서 250으로 가고 있어 봤자 네. 제 뒤에 300km가 오면 비켜줘야 전 돼요. 비켜줘야죠. 비켜줘야죠. 네. 이번에 제가 독일 출장을 가서 이제 사실 왜 아우토반을 달리게 됐냐 하면은 네. 이제 포르쉐라고 하는 차량을 타고서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약 한 480km 가량을 시승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480km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거든요. 통상 한 5시간 넘게 걸려야죠? 5시간 넘게 네. 걸려야죠. 얼마에 뚫었습니까?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렸어요? 네, 뭐야? 아우토반이라며. 중간에 한 4번 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전기차를 타고 와서 네. 중간에 이제 충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많이 보내서 약 한 5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실제로 운전만 한 시간은 한 3시간 반 안 됐을 3시간 겁니다. 반?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우토반은 무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최고 속도 얼마 찍었다고요, 이번에? 이번에는 265km 정도. 265. 네, 근데 265km. 이번에 말고 또 예전에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280 네.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우토반을 한 3번인가 4번 정도 가봤었는데 네. 달려봤거든요. 네. 독일 출장을 좀 많이 가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 2019년인가 18년인가 이때였는데 그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C 클래스 네. C63 AMG 모델을 네. 타고 그때 이제 한 280 정도까지 찍어봤죠. 근데 그런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 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야. 이번에 좋습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탔던 차량이 전기차였거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그냥 조용한 차. 그리고 한 번씩 밟아주면은 그 가속력이 좋은 차.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긴 구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달리면서 느꼈던 거는
와, 차를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시속 180, 200을 가는데 네. 시속 한 100km 정도 가는 그런 안정감. 그게 찐인데. 그렇죠.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 중에 네. 차는 벤츠지 하던 시절에 네,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밟으면 밟을수록 앞이 쫙 깔리는 느낌. 아, 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200km 이상 밟으면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타던 차, 그러니까 뭐 특정 차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냥 보급형 차량을 타면 네. 한 130 넘어가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네. 막 핸들이 막 약간 떨리는 것 같고 꽉 잡아야 될 것 같고.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쵸. 막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달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차를 딱 제가 처음으로 타봤을 때, 난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안정적으로 달리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게 차에서 그런 차이가 느껴졌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의 그 주제는 아우토반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아우토반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제가 아까 한 70%가 무제한 네.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긴 구간인지를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아우토반이 약 한 13,000km가 넘는 굉장히 긴 도로거든요. 13,000km요? 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고속도로입니다. 아, 가장 긴 고속도로는 중국에 있어요. 네. 중국에 이제 13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네. 고속도로가 있고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는 이제 미국 고속도로가 이제 약 한 7만 7천 정도 되고요. 네. 세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네. 스페인 고속도로도 한 17,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그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13,000km가 좀 넘는 굉장히 긴 고속도로고 여기에 한 70%, 약 한 10,000km 가까운 구간이 무제한이에요. 야, 10,000km를 그냥 네. 280으로 달려도 상관없다. 상관이 없죠. 죽고 싶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냥, 네. 죽고 싶으면 달려라. 안 죽어요. 그래요? 독일차가 좋은 이유가 어. 확실히 그런 데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280으로 달릴 때 안정감을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네. 150에서 달릴 때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빨라지면 네.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안전 아니고 안정성. 안정감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그 100km대의 안정감을 200km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겠죠. 네.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잠깐 쓰자면은 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롤링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의 안정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롤링, 네. 피칭, 요잉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롤링, 피칭, 요잉. 요잉. 네. 네. 첫 번째 이제 롤링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흔들릴 거. 차가 급격하게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옆으로 쏠리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롤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칭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앞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꽂히죠. 네. 그리고 급출발을 하면 뒤로 몸이 넘어가잖아요. 이때 이제 이거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피칭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요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가 돌아버리는 거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야지만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도로는 계속해서 다들 빨리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속도를 높이는데 그때 불안감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에서는 평균적으로 달리는 속도가 높고 안정감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차를 만들다 보니 네. 차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이 30%라 그랬잖아요. 제한 속도는 몇이에요? 제한 속도는 시속 130km가 있습니다. 제한 이거- 속도가 시속 130이에요? 네, 요거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가장 왼쪽 편에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도로의 진입로에 있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고 이제 그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우토반이에요. 네. 독일의 아우토반은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공짜예요. 어. 일반 승용차들은 공짜로 갈 수가 있고 네. 화물차들은 돈을 좀 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여기도 공짜였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제 요금을 부과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화물차가 많이 다니면 도로를 유지 보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받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마크를 보고 들어가시면 아우토반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마크 가로로 지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5개의 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무제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저걸 딱 보는 순간 달려도 된다. 그렇죠. 이게 있으면 무제한으로 달려도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도심이에요. 네. 도심에서는 시속 50km까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도심의 그림이잖아요. 네. 도심이 아니다. 빨간 줄이 그 대각선에 있잖아요. 네. 도심이 아닌 국도에서는 100km까지만. 그리고 아우토반에서는 130km까지 달리세요. 이게 제한구역에서. 제한구역. 속도 제한구역에서 시속 130km까지 달리세요. 근데 네. 이게 아닌 이 구역에서는 그냥 밟고 싶은 대로 밟으세요라고 합니다. 야.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시승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달렸던 걸 잠깐 찍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대각선 흰색 바탕에 대각선이 있는 마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걸 다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게 딱 떴다. 그러면은 막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니 본인이 운전하면서 찍은 건 아니죠?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네, 옆에 아니죠?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네, 운전자는 따로 계셨고. 네, 이게 옆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12km가 찍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시속 90km라고 하는 제한 속도가 뜹니다. 네.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90, 시속 80, 시속 70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시속 90km에 맞춰서 가는 거고, 지금 여기 보이면 오토 90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게 제가 에이다스 기능을 켜놓고 가고 있었는데 에이다스 기능을 90km에 맞춰 놓으니까 자동으로 얘가 90km 제한 도로에서는 속도가 90km로, 네. 70km 제한 도로에서는 속도가 70km로 자동으로 막 변환을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능이 있어요. 그 현대차의 HDA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연동 에이다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km 제한 속도에서는 100km, 맞아요. 80에서는 80km 네.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사실 현대차의 고유 기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되게 가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고 아우토반이 이번에 달리면서 좀 새로운 독일의 그런 문화 같은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강국이라는 것이 확 와닿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뭐 빨리 달린다고 자동차 강국은 아니지만 그쵸, 그쵸. 도로가 일단 13,000km라고 굉장히 긴 거리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우토반의 좀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네. 나치의 성과물이다. 히틀러가 만든 그런 도로다라고들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좀 말이 조금은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닌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건설에 들어갔고 네. 그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건설이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나치가 이걸 선전물로 많이 썼습니다. 나치 그 히틀러가 나치 당을 만들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한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프로파간다 선전이죠. 네. 선전을 많이 했었죠.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강력한 군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선전을 할 때 선전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아우토반이 그 시절에 많이 완성이 되긴 했는데 뭐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잖아요. 네. 좀 계획보다 조금 뭐 빨리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치당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으면서 그 이제 당시에 말을 했던 7,000km 가량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계획은 조금은 반만 성공했던 걸로 나타났고 네. 어쨌든 나치가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만든 건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먼저 이제 준비가 됐었던 그런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폭스바겐도 처음 시작은 히틀러가 이제 그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면서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틀린 겁니까?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폭스바겐이 그것 때문에 탄생한 건 아니고요. 네.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페르디난드 포르쉐라고 그렇죠. 하는 박사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포르쉐 박사에게 히틀러가 4명이 탈 수 있고 가벼우면서 연비가 좋으면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렴하게 네. 라고 하는 그 주문을 받고서 만든 게 이제 바로 비틀이라고 네, 하는 그쵸. 차량이 그때 탄생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틀의 사진하고 포르쉐 사진을 딱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출생이 같아. 네, 같아요. 아빠가 같아. 실제로 포르쉐의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11이라고 네. 하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네. 그 차의 탄생 자체가 원래는 그렇죠. 비틀의 뼈대와 차대를 가지고 만든 차였어요.
그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스포츠카에 맞게 변형시켜서 개발을 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포르쉐 특유의 그 약간 그 유선형의 라인이 있거든요. 예. 그 라인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어쩐지 아니 비트를 약간 쫙 이렇게 위에서 눌러놓으면 포르쉐가 되더라고. 아, 이게 왜 그런지 하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네. 아빠가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게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일단 네.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가량 계속 이제 짓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 여파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독일이 아까 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 사실은 패전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제 공황이 와 있었고 그러면은 그 경제 공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효과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이죠. 그렇죠. 건설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벌면 사람들이 그걸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 경제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이걸 짓는데 투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우토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네. 그 건설이 될 수 있었고 아. 그때 당시 발생했던 일자리가 연간 한 13만 명 정도의 네. 이제 그런 요즘 말하는 채용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고속도로라고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줄기예요. 그 젖줄기예요. 그 나라의 그렇죠. 물류의 젖줄기. 물류망이죠, 물류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결국에는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물류를 위해서였잖아요. 네. 뭐 사람들도 당연히 달리면 좋지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많은 물류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부산항에서 물건을 실어서 올라올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우토반 사진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와. 전국을 이게 독일의 전국입니다. 네. 전국토인데 전국을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는 게 곳곳을 다 나가고 있어요. 어. 참고로 제가 달렸던 곳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쯤이 라이프치히예요. 네. 이쯤이 라이프치히고 이쯤이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아, 저거 달린 거예요, 저만큼? 요렇게 아. 요게 한 480km. 480km. 구글 맵에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요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달리는 건데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중간에 충전하려고 옆에 잠깐 빠지기도 했고 네. 휴게소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 어쨌든 구독자님이 질문한 것 중에 가장 궁금한 거 저도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긴 휴게소 어떻게 생겼어요? 아 여기 휴게소는 약간 미국 같아요. 아, 그래요? 미국 우리나라 휴게소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다 팔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휴게소가 그걸 굉장히 축소를 시켜놔서 가면 그 안에 약간 편의점 같은 곳이 하나 있고 아, 편의점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처럼 뭐 감자도 팔고 호두 과자도 팔고 떡볶이 팔고 이렇진 않고 그 등산복 안 팔아요? 등산복 안 아, 팔아요. 스틱 사야 되는데 거기서? 스틱도 안 팔고 선글라스도 안 팔고 아, 그래요? 그 혼자 뒷돌기하는 그 강아지 없어. 가장 강아지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안 되겠다. 거기 못 가겠다. 근데 이제 여기 가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휴게소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장실을 갈 때 1유로를 내야 됩니다. 아니 원래 유럽 내잖아요. 그때 여기에도 졸음 쉼터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졸음 쉼터 있잖아요. 졸음 쉼터 가면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네. 여기도 가면 똑같거든요. 거기는 공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공짜로 가고 싶으면 졸음 쉼터를 가면 되고 네. 내가 뭔가를 사 먹으면서 화장실을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휴게소를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약간 좀 벗어났는데 대공황이 오면서 독일도 경기의 침체를 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설을 했고 그러면서 그 도로도 많이 뚫렸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 아우토반이 물류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네. 그 물류망의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네. 할 때 라인강의 기적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네, 네. 그게 독일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사실은 물류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표본 같은 교과서 같은 곳인데 그런 운하를 통한 그런 물류는 라인강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도로 물류망은 아우토반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강성을 해줬고요. 네. 그러면 사실 소독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동독으로 합치고 나서도 이 아우토반이 그 양 국가가 합친 이후에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아우토반을 건설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을 하기 전에는 네네. 그 동독 쪽은 이 정도의 아우토반은 아니었겠네요. 그러면 좀 덜 건설이 되어 있었죠. 아. 네. 그렇죠. 하긴 우리도 이제 분단된 국가가 이제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됐을 때 경제 규모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동독과 네. 서독의 케이스를 볼
많이 수도 볼 게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물류망을 통해서 건설업보다도 사실은 이제 네. 물류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가 이동을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물건이 이동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서독이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쪽으로 가면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 허브와 그리고 그 입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경제가 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물길이 바로 네. 이 아우토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제가 라이프치히에서 슈투트가르트로 넘어가면서 느꼈던 것도 네. 슈투트가르트는 동독이었고 네. 네. 라이프치히는 동독이었고 네. 슈투트가르트는 서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지나갔던 길 자체가 그냥 고속도로를 간 게 아니라 동독의 도시와 서독의 도시를 이어가는 그걸 한번 지켜보면서 봤던 건데 네.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동네별로. 아, 지금도 그래요? 네, 라이프치히는 되게 고전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슈투트가르트도 뭐 당연히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약간 슈투트가르트는 울산 같거든요. 거기에는 포르쉐도 있고 네. 벤츠도 있고 다양한 또 그런 이제 부품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도시가 발전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은 뭐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처럼 산업단지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가면 온 곳이 다 초록색이에요. 제가 요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독일이 굉장히 푸릇푸릇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도로 곳곳이 이게 라이프치히에서 넘어가는 도로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동독에서 서독을 못 넘어갔을 때예요. 네. 근데 이곳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들판이 많고 그리고 곳곳에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언덕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네. 감자밭도 많고 당근밭도 많고 이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동독 쪽에 많이 그런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토지 자체도 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평선은 미국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네. 여기 독일에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아, 광활합니까? 거기도? 굉장히 광활합니다. 어. 그래서 아우토반이 잘 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무제한 도로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저차가 4도를 넘지를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평한 도로를 네. 길게 뻗어나가 있고 그 부분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다 보니 우리가 되게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네. 도로다라고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뻗어 있어요? 아니면 많이 휘어 있어요? 휘어 도로가? 있기는 해요. 휘어 그래요?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도로처럼 이렇게 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졸음운전하지 마라. 왜냐면 너무 직선만 가게 되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터널 효과라고 하나요? 터널 네. 효과 같은 게 발생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일부러 이렇게 약간 살짝 꺾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게 산을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네. 산을 둘러 가게 되면은 건설비가 줄잖아요. 산을 안 뚫고 아, 네네. 둘러 가면은 건설비가 줄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아, 방식도 있고 우리나라 워낙 산이 많아요. 네. 국토의 70%가 그렇죠.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각이 없어요. 계속 쭉 갈 수 있고. 근데 이번 출장 때 말고 제가 지난번 출장 때 한번 느꼈던 거는 미넨 쪽에서 다른 도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고조도 컸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벤츠나 BMW 같은 차들이 고속 안정성이 좋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네. 그냥 벤 있잖아요. 네. 벤도 180으로 달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너무 위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뭐 스타렉스 같은 차가 네. 180을 달리면은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할 거예요. 더군다나 차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도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달릴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 차가 180으로 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세단은 200km로 달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니 독일에서도 이런 고저차가 있고 구불구불한 도로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일반 차가 아니라 벤 같은 차도 180으로 달려야지만 네. 되는 상황이니까 잘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저 가장 원초적인 질문 하나 네네. 드려볼게요. 뭐냐면 분명히 이들도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걸 방지해야 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속도 무제한이 발생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속도 무제한을 발생했던 이유 처음부터 무제한 도로를 일단은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요? 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를 최근에는 낮추자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
유럽 내에서 굉장히 많이 막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무제한 구간을 줄이자. 70%에서 60%로 줄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고 속도를 130km에서 120km로 낮추자. 제한구역에서 그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총대를 독일 정치인 중에 아무도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독일은 워낙 문화적으로 고속도로는 그냥 무제한 도로이다 보니까 네. 이 도로를 낮춘다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의 반감을 크게 그렇죠. 받는군요. 실제로 처음 시작 자체는 워낙 저희가 아까 봤지만 도로가 굉장히 길고 네. 독일 땅덩이가 생각보다 커요. 예. 그러다 보니 물류를 빨리 이동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탄소 배출보다 그때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네네. 빨리 가는 게 이제 제일 최우선의 목표였다 보니까 빨리 가는 걸 우선으로 해서 만들었고 네. 그게 몇십 년간 쌓이다 보니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를 탄소 배출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네. 한 2% 정도 줄이기 위해서 제한 속도를 낮추고 그 제한 구역을 넓힌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화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독일 정치인들조차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아, 그렇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할 때는 네. 야 이거 탄소 배출 줄이려면 이것저것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우토반의 속도를 줄이면은 탄소 배출량이 뭐 연간 몇백만 톤을 줄일 수 있대. 네. 해봅시다. 오 좋아요. 근데 누가 발의할 거야? 이주호 의원 발의하겠습니까? 전 안 해요. 유정원 의원 발의할래요? 아, 류 기자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류 기자가 해요.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요? 이거를. 아무도 발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문화네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인가 20년도 때 그때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어느 정도 목에 네. 찼을 때 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독일에서는 논의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발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렇게 위험한 걸 왜 놔둬?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훨씬 고속도로 사고가 훨씬 많고 왜요? 이게 그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걸 느꼈냐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1차선에서 정속충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이제 시속 100km, 110km, 120km, 110km 많죠. 시속 네. 100km, 110km 제한 속도로 크루즈를 딱 걸어놓고 네. 1차선에서 에헴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차선은 사실 정속 도로가 아니라 그쵸. 추월 차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긴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워져 있는 걸 못 보죠. 네. 저기 비어 있네. 그럼 난 저기서 가서 빨리 가야지 하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볼까 하면서 정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독일은 1차선이 웬만하면 다 비워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우토반 1차선은 항상 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말 그대로 추월 차선이고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차선이다 보니까 거기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선은 무제한이 아닙니까?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래 이걸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우토반의 무제한 구역에서 1차선은 무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차선 2차선, 3차선은 거기도 130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문화적으로 거기서는 내가 130 밑으로 가더라도 빵빵대거나 별로 그걸 이제 뭐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넘게 달려도 거기도 넘게 달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 도로 구간 자체는 130 그 무제한 구역이 이제 표시가 뜬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달리는 차선과 빨리 달리지 않는 차선이 구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률은 조금 더 낮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도로 운전 문화 중에 하나는 네. 뒤를 후방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달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뒤에 확인 어떤 안 해요? 우리나라에는 확인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후방을 확인 안 해요? 고속도로 달릴 루미너가 때 왜 달려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라고 달려 확인하라고 달렸잖아요. 안 확인 하는 안 사람이 해요? 많다니까요, 의외로. 아,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하이빔을 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빵 해서 서로 싸움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진짜 신기한 게 네. 저도 이번에 출장 때도 느꼈지만 제가 막 230, 40, 50, 60 막 올라갈 때 보니까 네. 앞에 저 멀리 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얼핏 봐도 500m, 600m 훨씬 앞인데도 네. 제가 뒤에서 오는 걸 보고는 슉 다 빠져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도 뒤를 보니까 되게 무서운 차가 달려오길래 네. 빠져줬죠.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진 네. 않는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네. 독일은 그만큼 법규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요. 네, 법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선이 추월 차선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빠져서 추월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빠져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추월을 하다 걸리게 되면은 벌금 100유로와 벌점 1점 뭐 이런 게 있어요. 100유로. 네. 아, 비싸다. 16만 원. 16만 원이거든요. 16만 원. 예.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걸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무제한 도로지만 네. 무제한이 아닌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30% 네. 정도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을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날라오는 그 과태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굉장히 잘 지키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속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법이 되게 느슨한가 보다라고 할 오해가 있지만 네. 그냥 문화가 옛날부터 워낙 커다란 땅덩어리에서 물류를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속도 제한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일 뿐이고 그렇죠. 법으로 지켜진 것을 어길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단을 한다.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 하면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재미없고 네. 약간 우리가 딱 떠올리면 이제 그 뭐 괴테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철두철미한 곳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이제 뭐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또 부분도 좀 제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그 속도 무제한인 자유로운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이 네. 혹시 뭔가 독일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지금 독일에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우토반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아우토반으로부터의 혜택 혹은 활용도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시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네. A9 구간이라든지 몇몇 일부 구간에서는 지금 V2X라고 하는 차량이랑 인프라랑 통신 연결을 해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뭐 그런 이제 테스트를 조금만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라고 할까요? 이럴타 만한 그런 성과물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도 이제 법안이 발의는 안 됐지만 네.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우토반에도 그러면 자율주행 전용 차선을 한번 깔아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자율주행 발달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해서 네. 현재 쓰고 있는 물류망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발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편도로 달릴 때 아우토반이 보통 몇 차로 정도가 돼요? 보통 3, 4, 5, 6 이 정도가 있긴 3, 하거든요. 4, 5, 6. 네. 근데 만약에 3차선인데 네. 하나는 무제한, 하나는 자율주행. 그럼 나머지 하나로 달려야 돼.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물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 3차선 이상에는 웬만하면 다 화물차들이 달리거든요. 아. 화물차들은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물차에 대한 그 배려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커요. 독일 사람들 자체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망을 해치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급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진 하나만 잠깐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문화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네. 뒤에서 구급차가 오면은 그때서야 차를 막 비켜주잖아요. 네. 갑자기 뭐 그 모세의 모세의 기적처럼 기적. 네. 이게 막 찾길이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앞에 사고가 나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뭔가 못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구급차가 오지 않아도 네. 알아서 옆으로 비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1차선 차들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에 거의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띄워주시면은 네. 저도 이제 되게 놀랐는데 앞에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고 발생을 목격했어요? 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차들이 이 옆에 있는 가드레일 쪽으로 다 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와도요? 아무것도 구급차 안 와도 와도요. 네. 언제도 올 수 있다? 언제든지 빨리 올 수 있게. 아, 저게 문화예요? 우리는 이제 구급차가 와서 삐요 하면 그제서야 불켜주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문화긴 합니다만 네. 여기는 삐요를 안 해도 안 해도 알아서 비켜져 있습니다. 일단 비켜놓는다. 네. 언제고 올 수 있으니. 그렇죠. 아, 저거 레카 먼저 가면은 좀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얌체는 없나 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1차선에 아무도 안 달리고 있고 1차선이 뻥 비어 있는데 네. 아무도 1차선을 안 가요. 아, 그 되게 보면서 왜 안 갈까? 한국 사람이었으면 네. 차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절로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듣고 뭐 독일의 모든 자동차 문화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우토반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 네. 물류를 위해서 생겼고, 왜 아우토반의 그 속도 제한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땅덩어리에서 물류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것도 알겠고, 네. 그 다음에 그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는 분명히 동쪽에서는 그 아우토반이 많이 안 되어 있었을 텐데 통일이 되면서 그리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아우토반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알겠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연유들을 좀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종훈 기자가 독일 출장을 갔다 와서 이제 포르쉐 관련 영상을 언제 올리게 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재밌는 영상도 몇 개 나눠서 많이 올릴 예정이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차를 타고 왔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 뭡니까?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라고 타이칸 터보 아시죠? 네네. 최고 출력 880마력. 와. 네, 엄청난 차를 타고 다녀왔으니까 그 영상도 올라오면 좀 재밌게 봐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타이칸인 걸 아셨지? 롱기스트님이 타이칸이겠네요. 전기차라고 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마칸도 있잖아요. 마칸도 있죠. 네. 그쵸.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얼렁뚱땅 경제사 도대체 아우토반은 왜 그 속도 제한이 없습니까? 저는 당연히 안전을 생각하는데 왜 속도 제한이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물류를 위해서 원래부터 속도 제한은 없었고 네. 오히려 속도 제한을 하는 순간 표 떨어질까봐 정치인들도 못한다라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